2021년 7월 28일 이정수의 신의 한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밴드 전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제가 볼 때서는 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별거 없었는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두려웠나봐요. 왜 그런지는 전혀 저는 모르겠어. 아니, 요정도 잘 버티고 요정도 잘 버티고 이거 올해예요. 작년 아니고 올해에서 이것도 잘 버텼던 사람들이 왜 요만큼 흔들리는 걸 가지고 힘들어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흔들렸던 때들도 열심히 잘 버텼던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거 2019년도입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렇게 흔들림을 그렇게 잘 버텼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거 2015년도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빠지죠. 이렇게 빠졌던 흐름들을 다 견뎠던 사람들이 요만큼 흔들린다고 겁이 나면 되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별로 흔들리지도 않았는데. 자, 저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메이저들, 기관 외국인 요 세력들 있죠. 세력들의 이 심리적인 작전이 상당히 고단수다. 드리블을 참 잘 칩니다. 시장을 요만큼의 효과로 이만큼을 이제 겁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전략들을 잘 구사하고 있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그 세력들의 지금 드리블 실력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별거 없어요. 그냥 보면서도 회원들한테도 별거 없죠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3200을 안 깨지니까. 그래서 지금 지수밴드에서 계속 3200을 얘기를 하는 것은 3200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 밑에 하단을 봐야기 때문에 그래요. 3200이 깨진다 그래서 뭐가 큰일 났느냐? 뭐 그렇게 큰일 날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 계좌가 10%가 사라져요. 1억짜리 계좌면 1000만원이 사라집니다. 5천만원짜리 계좌면은 500만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10%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깨지면 10%가 사라지지만 그건 다시 복구가 돼. 그쵸? 머리를 잘 쓰면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깨져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10%가 더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거 안 깨지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버티면 된다는 얘기고, 밀리면 그 다음 자리는 뭐 3100이지 뭘. 3100을 지지로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복구가 되겠지. 근데 거기서 뇌동매매하면 그 돈 다 날려먹는 거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아니 3200도 안 깨지는데 뭐 이렇게 무섭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코스피 저점 지지 라인 지금 3200을 열심히 좀 지켜주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중국 시장, 결국은 홍콩 시장은 플러스로 들어섰고 중국도 많이 줄였어요. 지금 많이 줄였죠. 얘네들은 많이 빠지면 또 많이 빠진 만큼 또 들어주고 그래요. 뭐 중국 시장 뭐 계속 빠져가지고 뭐 자금 다 나가라고 뭐 그렇게 빼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빠지면은 뭐 대책이 있겠지. 쟤네들도 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다 규제해가지고 다 내쫓으면은 중국 애들도 좋아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탕도 줬다가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가 뭐 그러면서 뭔가 또 호재를 또 만들어 낼 거예요. 또 뭐 그럴 거니까, 뭐 나는 쟤네들이 뭐 저런 짓을 한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저기 맞춰갖고 뭐 급락 아직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해외 자금들이 들어갔던 것들이,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중국을 못 믿으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들어버리는데, 그쵸? 한 산업 자체를 들어버리는데,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들어버리게 되면 투자자들 돈도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럼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빠져나가면 어디로 들어갈까? 제가 볼 때는 동남아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지 뭘. 저는 그래서 뭐 중국 시장 빠져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뭐 중국 시장 빠진다고 해서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크게 그렇게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얘네들도 박스권을 타다가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막판까지는 강했지만 뭐 중간에서 흔들었지만 이번 주 내에서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가 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3290을 좀 안착을 해주는, 그러니까 돌파를 해주는, 3250은 심심할 때마다 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얼마든지 이거 20포인트 더 올라가면 3256이니까 그거를 안착을 하고 3290 어려운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요거를 이번 주에서 올려주면은 8월장이 기대가 되는.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려면은 일단 여기서 디딤발 한번 밟아줘야 돼요. 그게 이번 주에서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오면
또 8월달 장도 또 진흙탕 싸움 돼요. 그러니까 급락은 생각을 하진 않는데 또 이번 달처럼 움직이는 거야.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여러분들은 마음은 콩닥 거릴 거고, 그쵸? 또 심장 또 미약한 사람들은 전문가님 지금 주식시장 떠나야 돼요. 지금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지수가 3,400, 3,500 가면 이제 간땡이가 부어갖고 지금 따라가도 되나요? 했는데 안 된다 그래도 쫓아가지. 꼭. 바닥에 했을 때, 날바닥에 했을 때, 요만큼 흔들 때에서도 무서워갖고 던졌던 사람들이 그게 바닥에서 이 코스모신 소재처럼 500%, 600% 올라간 상태에서 쫓아 들어간다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네이버 못 사갖고 지금 안 달라는 사람들 많죠? 아니, 바닥에 했을 때 여기서 안 샀던 사람들이 왜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살만한 것들, 버틸만한 것들 많은데 이거 무섭다고 던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갑니다. 코스모신 소재도 지금 바닥에서 7,000원대 추천했던 종목 535%나 올라갔는데 이걸 왜 여기서 사냐고. 바닥에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에서 던지는 사람들은 나중에 비쌀 때 쫓아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남북경협주 어제에서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다가 막판은 좀 흔들렸는데 아직 죽는 흐름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남북경협주들 오늘 뭐 남해학부터 해가지고 아난티 남해화학 뭐 이쪽 종목들 움직임이 오늘 좀 나오고 그랬는데 뭐 물량소화죠. 물량소화. 뭐 수급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네요. 어쨌든 막판에 좀 흔들려가지고 수급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난티, 남해화학, 신원, 뭐 인디에프, 대아TI 뭐 등등의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래 막판에서 그래도 흔들었던 부분에서 다시 들어 올렸으니까 뭐 분위기는 뭐 막판에는 좋았다 정도의 느낌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의 대형주 두 개 분석을 해봅시다. 자, 먼저는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 오늘 대국민 단화 얘기가 있다고 어제 얘기가 이미 나왔고, 그래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 발언을 했죠. 근데 뭐 어제 그런 얘기를 할 거다, 뭐 이런 뭐 대국민 담화 얘기를 할 거다 해서 많은 분들이 다들 많은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회원들한테 얘기할 때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별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별 얘기 없었죠, 그쵸? 아니 뭐 주택 공급 확대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 언제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이긴 했습니다. 삼성물산도 움직이고 뭐 현대건설도 쬐끔 움직였어요. 쬐끔 움직이고 뭐 움직였지? 그리고 GS건설도 쬐끔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발언을 안 해도 저 정도는 움직이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걸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나왔던 얘기는 별거 없었지만 뭐 그래도 그 중에서 뭐 주택 가격이 뭐 비싸다 뭐 이런 발언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정치적인 발언 저는 원래 안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얘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냥 별거 없을 줄 알았고 별거 없는 얘기가 나왔고, 건설주들도 그냥 별거 없이 이런 대충 그냥 잘 움직였어요. 오늘 시장 뭐 조금 흔들렸을 때 오히려 건설주들은 잘 버텼으니까 뭐 그랬으면 됐지 뭐. 어쨌든 뭐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뭐 정부에서 그런 지적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좀 불만이 많죠. 아니 강남 가격은 뭐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서야 이제 수도권 이제 그쪽 가격 조금 올라간다 이제 규제한다는 건 조금 그렇죠. 이제 지방 변두리에 있는 이제 수도권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제 움직이는데 때려잡아야 될 때는 안 때려잡고 이제 움직여주는 이제 수도권을 가지고 잡는다라는 거는 뭐 알아서 하겠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움직였다. 어디가 건설주들이. 그럼 삼성물산은 어떻게 보느냐? 좋게 봅니다.
내년 3월달 대선도 있고요. 6월달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주에 대한 그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들이 계속 좋은 얘기들이 나와줘요. 그리고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주들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까지는 계속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물산도 15만원에서 16만원은 갖다 놓을 것 같고, 내년에서는 17만원, 18만원 저는 간다고 봅니다. 제가 삼성엔지니어링도 바닥에서 잘 잡아놨는데, 물론 회원 추천주이고 방송에 추천했을 때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회원들은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벌써 수익이 많이 나서 100%가 넘어갔거든요. 이미 40% 50% 수익 날 때 이미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들은 4만원까지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전망을 저는 좋게 봐요.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이 4만원, 삼성물산도 이재용 부회장 만기 출소하면 내년 나오죠. 언젠간 나오니까. 올해 나오든 내년에 나오든, 뭐 가석방을 해서 올해 8.15에 나오든, 뭐 크리스마스 이브날 나오든 언젠간 나오고, 만기 출소해도 내년에 나오니까 그 내년에는 또 건설주들이 또 한번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도 내년에서는 18만원 20만원 갖다주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정받을 때 사야지 뭘, 그쵸?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면 되고, 최근에 삼성물산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22만 주 사죠, 기관들이 18만 주 사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받을 때 사면은 먹겠죠, 그쵸?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들, 가석방 이슈도 있고요. 내년에서 건설주들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조정받으면 뭐 한 13만원 초반대면은 그냥 잘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주도 괜찮은데 웬만해도 다 올라갔어요. 그나마 제일 만만했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 걔마저도 바닥에서 100%가 넘게 올라갔으니까 하여튼간 뭐 삼성물산은 좋아 보이는데 조정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마트. 참고로 삼성물산도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방송에서 한번 추천했죠. 얼마 추천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5월달쯤에 추천했던 것 같아요. 5월달쯤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수익 구간에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마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마트 대형주 분석. 두 번째, 스타벅스의 지분을 인수를 시도한다라는 기사가 한 달 전인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이제 회원들한테는 이제 그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 종목을, 이마트를 작년 3월 달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회원들도 추천해줬고, 근데 회원들은 그냥 조금 먹고 나왔어요, 그때 당시. 근데 방송에서는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에서도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움직일 것 같아서, 이중바닥형이라 그러죠, 이거를.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슈가, 그러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이슈가, 이거는 이제 저녁 방송, 주유소 방송에서 이슈를 한번 다뤘었던 건데, 롯데, 신세계, 쿠팡 이쪽에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막 누가 이제 선점을 할 거냐, 뭐 네이버냐, 쿠팡이냐, 이마트냐, 신세계냐, 신세계 이마트냐, 아니면 롯데냐, 뭐 이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뭐 누가 가져가면 어때요, 그쵸? 누군가 가져가겠지. 별로 관심은 없는데 이커머스 시장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뭐 이마트도 그러니까 누가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 시장에서 어떻게 확장을 물론 그것도 점유율 싸움이지만, 점유율에서 진다라 그래서 적자가 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이마트의 주가를 보면 지금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돌아올리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이 앞으로 앞날을 보더라도 20만원, 22만원 갈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스타벅스에 대한 이제 이슈가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저는 인수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어요. 물론 회원들한테 추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상황에서 괜찮다, 더 가져가라 라는 얘기를 했지만, 굳이 그거 인수가 안 되더라도 지분 이미 50%는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수익은 어느 정도는 챙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인수가 확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스타벅스 지분 인수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전망,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컨센서스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건 인수되기 전에서의 이 매출액과 앞으로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겠죠. 스타벅스의 부분에 대한 인수에 따른 효과를 조금 더 보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리레이팅에 대한 전망이 얘기가 나와주면서 하이투자증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정적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주식 7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기로 결정 공시.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여기서 있네. 2020년도에 낮은 성장률이 지속된다라고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도, 그러니까 안 좋은 2020년도에 안 좋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도 2022년도에 스타벅스 실적이 반영된 동사의 연결 영업이익은 이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30% 정도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마트에 자회사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연결 재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 그 전에서는 그냥 이익만 이게 따로 이게 받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자회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마트를 띄어 올리기가 좋게 됐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주가 전망을 좀 좋게 보는데 방송에서도 몇 번 상담을 했고 이미 추천주로도 어제 그저께 이제 추천하기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장기적으로는 한 20만 원 이상 봅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상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사고 싶다. 오늘도 한번 수급 볼까요? 외국인들이 사죠? 기관들이 좀 사죠 이제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는 종목을 사주면 돼요 여러분들도. 뭐가 어려워 주식이. 이렇게 사주는 애들 사주면 되지. 그러면 조정받으면 사세요. 그게 어렵지 그치? 16만원 정도 쪽으로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사면 됩니다. 사서 먹으면 되죠 그쵸? 20만원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전망은 이제는 좋아지고 있고 수급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흔들렸었어도 살 놈들은 삽니다. 갈 놈들은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잘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 번째, 자 랩지노믹스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먼저는 랩지노믹스.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27만 주를 들어왔네. 자, 진단키트 관련주 쪽인데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슈가 오늘 나왔던 게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뉴스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896명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그래서 뭐 2000명 넘어간다는 얘기가 이미 벌써 주말에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서 어제 발표가 주말 동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늘어날 거다. 이미 벌써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장이 흔들릴 거라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거고 이미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인해서 시장을 흔들기는 조금 저는 무리라고 보고 있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뭐 시젠이라는 종목도 있고 뭐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쵸? 얘네들은 왜 안 가는데? 그쵸? 얘네들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도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슬슬 이제 각계전투로 가는 거고 아직까지 세력들이 물려있는 애들은 올라가는 거지만 세력들이 털고 나온 애들은 확진자가 2,000명이 돼도 3,000명이 돼도 잘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투의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죠. 주가가 처음에서 쌩쌩하고 그 테마가 굉장히 강할 때에서는 가지 말라 그래도 도망가요. 막 계속 올라가죠. 왜 세력들이 다 매집을 해놓고 계속 띄우기 때문에. 근데 벌써 시젠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또 뭐 있죠? 신풍제약, 뭐 수젠텍, 뭐 바이오니아 뭐 이런 종목들 다 이쪽 애들이 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었잖아요. 가요 안 가요? 꼼짝도 안 하죠. 지금 역대 사상 최대입니다. 우리나라 1896명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넘어갔고 뭐 조만간에 뭐 2000명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얘네들은 과거에 그런 얘기 나왔으면 가지 말라 그래도 뭐 한 달 만에 막 100% 올라가고 200% 올라가고 300% 올라가고 막 그랬다고 얘네들이. 여기 120% 130% 올라가고 여기 몇 프로 올라갔죠? 가지 말라 그래도 여기서 몇 프로 갔냐면 450% 가서 450% 수젠텍. 그때는 가지 말라 그래도 450% 올라갔던 놈들이 지금은 가라 그래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지금 정도 올라올 때 쫓아가지 마시고 이건 세력들이 물려있어서 그래요. 지들이 물려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띄어 올린 다음에 지들은 이제 빠져나가려고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 거니까 절대 고점에서 쫓아가지 말고 물려있는 사람들은 수익 날 때마다 잘 털고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종목과 좀 비교를 좀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절대 물리지 마세요. 세력들의 생각은 다 똑같아. 개인들한테 물량 넘겨고 도망간다는 생각밖에 안 할 겁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왜 또 이쪽을 조심해야 되는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시간 다 되겠기 때문에 자 다음 종목으로 자 남해화학 오늘 남북경협주들 어제에서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제가 어제도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어제 대하TI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해줬죠.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하는 건 좋지만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된다. 왜? 그게 연결선이 연결된 건 맞고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당장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지 영영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해요. 결국은 또다시 결국은 또 얘기가 나올 거니까 지금에서는 그냥 남의약 조정받으면 사세요.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길게 한 12,000원은 기본으로 갈 것 같고 많이 가면 14,000원 정도? 뭐 그 이상도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겠죠. 이슈에 따라서는. 근데 이 남북경협주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데요. 만나기 전에서는 서로가 분위기가 좋죠. 근데 만나면 또 싸워. 그리고 또 헤어져. 그리고 또 빠져. 남북경협주들이. 그리고 나서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또 헤어지고 또 싸우고. 요게 반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너무 반복된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그 당하지 말고 뻔하잖아요. 지금 이제 조만간에 또 만난다는 얘기 나오겠죠. 그 흔들 때마다 사세요. 흔들 때마다. 쌀 때 주워 담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만난다 얘기 나오면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의견이 조합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만난다 얘기 나오면 매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헤어진 다음에 또 싸운다 그러면 폭락을 하죠. 막 폭락하고 막 그러면은 또 쭉 보고 있다가 바닥에 또 매집하고 또 사고 또 만난다라 그러면 또 기대감이 움직이면 또 그때에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팔아먹으라고. 싸운다 그러면은 박살나면 위에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안 좋을 때 사고 좋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 거꾸로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거꾸로 하잖아요. 좋을 때 들어오고 나쁠 때 손절하죠. 그걸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서로의 그 의견 조합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올해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번, 두 번은 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잘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 만약에 3250을 돌파를 하거나 3290을 돌파를 하면 85점에서 90점을 줄 의향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 그게 안 돼서 80.5 정도를 드리고 매수 포인트도 종목별로 오늘은 일단은 두고 보고 내일이든 모레든 시장이 강한 게 확인이 되고 나서 사서 늦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지금 좋은 종목,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말 안 듣는 종목들은 또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지뢰 종목이 있고 좋은 종목이 있고 그래서 차별화가 돼 있어요. 지뢰 종목은 뭐 급락은 안 나오더라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종목을 잘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좋은 게 아니라서 매수 포인트도 80.5. 자, 그리고 남북경협주 오늘도 85.5를 좀 드릴 건데 좀 전에 설명했듯이 남북경협주들은 조정받으면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흐름들이 좋았고 아난티라든지 남해화학의 수급을 보더라도 수급이 좋죠. 지금 아난티도 마찬가지고 아난티 수급이 좋잖아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금융투자를 팔았어도 투신이 매수가 들어오고 수급의 보조감 맞죠? 대아TI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44만 주 사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북경협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늘 남북경협주도 수급도 좋았기 때문에 움직임도 좋았고 물론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괜찮다로 말씀을 드리면서 남북경협주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고요. 오늘 시장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카톡방이죠.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멘탈 잡아드렸습니다. 별거 없다고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 쫄지 마시고 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시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